여러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까도 이게 계속 까진다는 양파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양파에. 이거 뭐 미정유의 양파 사건 아니냐, 양파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야당 국회의원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원을 받았다고 드러났습니다. 야, 50억.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일단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요, 2015년에 곽상도 의원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팀에서 대리급 사원으로 일했다고 하거든요. 월급은 230만 원에서 380만 원까지 갚았고요. 이게 6년 받았고요. 만약에 6년간 일했다면 2,300만 원에서 380만 원이면 퇴직금이 많아야 3천만 원입니다. 많아야. 적으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32살 대리급 직원이 그 수백 배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정식 성과급 계약을 맺었고 업무가 많았고 진짜 힘들었다. 그래서 건강까지 악화될 정도로 심각했다. 여기에는 위로금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죠.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린가요? 게다가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요, 쉽게 말하면 과연 이게 전문가로서 거기에서 일을 했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부에서는 산업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스포츠 산업학과의 석사과정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급이 이렇게까지 나갔다는 것은 어쩌면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더러운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구린내가. 실제 화천대유에 6년간 일했던 다른 퇴직자들, 여기는 다 합쳐서 말입니다. 다 합쳐서 5억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퇴직금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만 50억 원. 게다가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해명이라고 내놨는데 그 해명조차도 어쩌면요, 이런 말이 해명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나는 치밀하게, 그것도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며 위에서 시키면 한다. 쉽게 말하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라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될까요?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인데 퇴직금을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50억 원을 받습니까? 글쎄요. 이것은요, 결국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그 언론사 국장이라는 김모 씨, 김만배 씨인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라고 하는 이성문 대표, 이분들하고는 또 대학 동문이에요. 실제로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된 경위도 곽상도 의원이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요, 몰랐다 이거야. 몰랐다. 핵심이. 50억 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는데 아들이 말 안 해 몰랐다. 이게 핵심이고요. 나는 화천대유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관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을 준 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이게 어느 사람이 믿겠습니까? 학연으로 엮여 있죠. 게다가 아들하고 혈연으로 엮여 있죠. 모든 게 동원이 됐다는 그 표현밖에 되지 않는데 참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 됐다. 너무나 창피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화천대유의 이 돈 흐름은요 그야말로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돈 잔치라고 할 만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남의 뜰이라는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화천대유는 1%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1%. 지분이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인 지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엄청나게 배당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5,903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배당금까지 다 합치면 6,300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해요. 이 돈을 가지고 뿌렸던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게다가 말입니다. 이 돈을 버는 과정에도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 김만배 씨의 아내, 누나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872만 원을 넣어서 10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추정이 되고요. 누나는 872만 원, 똑같이 872만 원을 넣고 10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그런 추정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조선일보의 보도가 아니고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이게 틀리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다는 것, 여기에다가 보시면 참 심각해요. 변호사라는 분은 8,721만 원을 집어넣고요. 출자금으로 넣고 1,007억 원의 보상금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을. 참 장난 아니죠? 이렇게 돈벼락이 어디로 갔겠어요? 돈벼락이. 돈벼락이 바로, 더러운 곳에 써짓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공공이익에 대한 환수를 한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한다. 이런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실제로는 화천대유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하동인이나 화천대유가 싹쓸이했다. 개발 이익을 거의 싹 가져갔다. 지금 보기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을 갖고 갔다고 하지만 화천대유가 배당받거나 했던 이익의 규모로 따져서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천하동인이나 이 성남의 뜰이라는 화천대유, 저는요 결국 공영개발을 빙자한 개발 수익 몰아주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지금처럼요 여러분 50억, 100억, 1000억이 그야말로 잔치처럼 이루어졌어요. 잔치처럼.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구린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화천 대유에 고문이나 자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봉 2억을 받았다고 이미 나와 있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 연봉 2억을 받았습니다. 김수남 고문으로 활동했고요. 전 검찰총장도 연봉을 얼마나 받았지 모르지만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이경재 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였나요? 연봉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여기도 마찬가지 연봉을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박영수 전 특검의 고문은요. 전 특검 고문은요. 이분은 그의 딸도 5년간 이 화천대유에 취업을 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포르쉐도 받고 여기서 연봉도 받고 딸도 거기에 취직하고 참 장난 아니네요. 그죠? 참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원유철 전 의원도 여기에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 구조를 누가 설계했는지까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계약서가 나와야지 이게 어떻게 설계가 돼서 어떻게 추진이 됐다 이런 게 나올 텐데 이게 뭐 계약서까지도 비밀 유지 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되겠죠. 검찰 조사하고 경찰 조사하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왜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고 또 숨겨진 이권 관계는 없는지 또 화천대유가 어떻게 특혜를 받게 됐는지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게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중립적 특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또 민주당도 이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특검을 빨리 시작을 해서요.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낱낱이 밝혀서 이것은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발본색은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야지 좋아집니다.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이것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면 가진 자면 힘이 있으면 더 겸손해야지.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대면요. 안 됩니다.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이 대장동 게이트는 분명히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같은 사람들, 서민들, 청년들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벌겠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것은요. 이것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빠른 시간에 말입니다.